2023년이 밝았습니다. 새 마음 새 뜻으로 뭐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인데 지금은 자산이 가장 큰 고민인데 이 지금 들어오는 이 조그만 월급으로 30년 뒤에 내 애기랑 어떻게 남편이랑 살아야 될지 약간 조금 막막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나는 너처럼 뭐 예체능도 아니고 아무 기술도 없는데 무조건 엔잡을 하고 싶다. 난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를 가장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회사만 다니긴 불안한데 그렇다면 내가 회사 밖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청년들의 마음은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머리가 아픈 건 해가 바뀌어도 똑같거든요. 취업만 하면 고민 끝! 행복 시작! 아니냐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취업만 되면 저도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집 살 돈도 많이 구해야 되고 뭐 차 살 돈도 구해야 되고 세상을 이만큼 알았다는 거를 그제서야 느끼더라고요. 취업이 고질적인 청년 문제 중 하나인 건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거죠. 최근 많은 청년 전문가가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엔잡러의 증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거나 1인 가구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는 것, 또 불안정 노동을 여러 개 병행하는 엔잡러로 수익을 내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일자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에 있는 청년이 서울에 와서 일자리를 가지게 됐다고 해도 주거 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고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가구의 형태가 변화하며 1인 가구의 가장이 되었으니 청년들의 입장에선 안정적인 자립도, 자산 형성도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니 직장과 엔잡을 병행하거나 아예 엔잡러 또는 긱워커로 살아가는 청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됐죠. 정말 골치 아픈 우리, 아니 청년 문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청년 문제에 대한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다각도로 분석해 청년 정책에 반영해야겠죠. 당연하지만 너무 이상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취업 외에 이런 다양한 청년 문제 대부분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수면 위로 드러난 경우가 많습니다. 한 2010년경에 청년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정부가 지원 정책을 만들어내고 했지만 우리의 삶이 나아진 게 없었다라는 목소리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최저주거 기준 미달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자산 형성이라던가 불안정한 노동도 포함해서 문제를 발굴하는 것, 그 시작점에 이미 청년들이 있던 겁니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려는 시도도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된 청년 보좌역 2030 자문단이나 벌써 8차례 개최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례죠. 얼마 전 열린 청년정책 공작소도 그 일환입니다. 청년정책공작소는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참여해 다양한 청년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는 토론회로 대중매체의 관점이 아닌 청년들의 관점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집된 의견은 저희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뭐 부처나 뭐 기관들에 이제 전달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전달한 의견들을 가지고 이제 부처에서 새롭게 정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정책들을 조금 더 개선하고 다듬는 데 좀 활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토론회에서 청년들이 말한 모든 의견이 다 직접적으로 곧장 청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집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다듬고 또 필요한 제도를 만들거나 법을 개정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은 있는데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이분들이 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한테는 어떤 거를 좀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엔잡 같은 경우에도 논의는 많이 되고 있고 그에 대비하는 사회 안전망들을 우리가 구축해야 될 거예요. 사회보장제도들을. 근데 실제로 그 조사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많이 안 잡혀요. 많이 안 잡히다 보니까 또 그런 주제들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론장을 만들어서 얘기를 나눠가는 것이 도움이 되고 물론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목소리를 내는 청년들이 지치거나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긴 호흡으로 이게 참여했던 청년들이 추적할 수 있게 투명하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참여하는 청년들이 소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기제가 마련될 필요도 있겠죠. 정부는 올해에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다양한 자신들의 잠재 가치를 발휘를 하지 못하고 생활고나 빠른 취업만을 위해서 생각하게 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취업 전에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더 좋을 것 같고 회사 안이나 회사 밖에서 둘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노동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긱워커들을 위한 제도, 수익화를 직접적으로 시킬 수 있게 뭐 기관이나 개인으로 연결을 해주는 플랫폼이 있다거나 단순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랑 자기가 수익화 시킬 수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